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아, 춥고 배도 고프고 불이라도 한번 켜볼까? 아, 따뜻한 집이다. 꺼졌네. 하나 더 켜볼까? 맛있는 음식, 치킨, 피자. 너무 맛있겠다. 이거 한 개 남았는데. 그래, 이것도 켜야겠다. 아니 이 아가씨 지금 이거 산불 드시면 안 보이나 이거? 아니, 불을 켜면 어떡해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성냥팔이 소녀인데요. 어머나 지금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이 상황에 이거 불을 켜면 이거 큰일 나 이 사람 이거 큰일 나. 연예인 가자. 따라와. 아니, 저는 성냥팔이 소녀인데. 신개념 나이스 토크쇼 캐스터.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어요? 벌써 2월의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가. 맞아요. 요새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생각 많이 드는데요. 네. 근데 요새 날씨가 좀 심상치 않다는 얘기 많이 듣죠? 난 요새 맞아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우리 캐스터들은 그래도 기상 예보를 최전선에서 전해주시니까 네. 올 겨울 날씨 어떤 거예요? 아니, 사실은 원래 좀 추위가 초반에 없다고 했잖아요. 좀 한파가 없을 거다, 좀 늦게 올 거다 했는데 굉장히 빨리 한파가 찾아왔고요. 12월 되자마자. 맞아요. 또 오히려 반대로 또 한파가 좀 더 길게 이어질 거다 했는데 빨리 끝나버렸잖아요. 네, 맞아요. 좀 재작년쯤만 생각해도 제가 그 외투 안에다가 그 털 들어가 있는 조끼까지 입고 막 그랬었는데 네. 올 겨울에 이번 겨울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코트 저도요 하나를 진짜 버티고. 두꺼운 패딩 비싸게 돈 주고 샀는데 올겨울 며칠 안 입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기상 예보하는 것도 장기 예보하는 것도 그래서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요. 가서 기후 패턴이 너무 많이 심하게 변하니까요. 네. 근데 또 요새 가뭄 얘기 많이 하는데 특히 그 강원 지역이 굉장히 극심한 그런 지난해부터 심각한 가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거기 사는 요새 빙거 축제인가요? 그거 네. 올해 없어졌다며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강원도가 무려 41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해요. 특히 지난 12월 기준으로 강수량이요. 속초가 0.2mm, 강릉이 네. 0.3mm, 네. 그리고 태백이 4.5mm. 이야. 아니 네. 0.2mm면 안 내린 거 아니에요? 그 1mm만 해도 요만큼인데 네. 그러니까요. 여기서 진짜 요만큼이면 내린 건데. 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의 평균 강수량이요. 지난 네. 12월 기준 0.3mm라고 해요. 그런데 원래 평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이 38.3mm가 내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1%도 안 내린 거죠. 그래서 평년 대비해서 1% 수준이라는 얘기죠? 네. 이야. 10%도 아니고. 엄청나게 심각한 아니 진짜 수준이구나. 그때 네. 보니까 동해시에는 1월 초인가 그때 보니까 강우량이 올겨울에 0이었다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했으니까 굉장히 심각하군요.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지역 축제 중계를 많이 맞아요.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겨울 축제가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한 해 수입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돼버리니까 비가 빨리 와야 될 텐데. 맞아, 맞아. 그런데 지금 기상청에서는요, 이 지역의 가뭄이 계속될 거를 어느 정도까지 내다보고 있냐면요, 네. 봄까지. 그러니까 3, 4, 5월까지는 이 지역에 이렇게 메마른 날씨가 계속 될 거다라고 예보를 하고 있거든요. 아유, 위험한- 사실 우리가 비가 많이 야. 내린다, 눈이 많이 온다, 뭐 추위 같아서 온다 이런 건 대비가 가능한 건데 네. 그렇죠. 이렇게 계속 가물어지는 거에 대한 대비가 마땅히 할 게 없다는 게 심각한 진짜 것 이제 같아요. 새농사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봄철에 그러니까 봄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그런 가뭄이 계속된다는 얘기인데 진짜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그 지역에는 그분들이 생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좀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잘해서 저 이상의 피해가 좀 없게 좀 대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네. 근데 요새 기상청에 보면 건조주의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나는 그게 확 와닿지를 않아요. 어떤 기준으로 뭐 건조주의보라면 이게 화재가 많이 난다는 얘기인 건지 네네네. 건조주의보가 어떤 기준에서 그런 발령을 내는 건지 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막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저도 네. 기상캐스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지. 안 그랬을 때는 저도 관심도 없었고. 맞아요. 좀 그냥 건조주의보다 그러면 건조한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자, 제가 그럼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건조주의보를 이야기하려면 실효 습도를 알아야 돼요. 실효 습도. 실효 습도? 네네. 습도는 습한 건데 네. 그래 실효란 말이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네, 실효. 그렇죠.
자, 이 실효 습도라는 게 그러니까 오늘부터 5일 전까지 일평균 습도를 계산을 해서 이걸로 앞으로 건조도를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실효 습도가 35%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네. 이때 건조주의보, 주의보. 그리고 25%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될 것 같다. 이럴 때 건조경보가 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건조주의보로 그러면 많은 분들, 나도 사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피부가 좀 건조하는 거 생각해서 네네. 피부 좀 관리만 잘하고 물 좀 많이 먹으면 되는 줄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는데 네. 사실 건조주의보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화재에 맞아요.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좀 건조하구나 피부 관리해야지. 저도 사실 그 정도 미스트 뿌리고 이 정도까지인데 더 중요한 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겨울철에 이 가뭄 또 이 건조주의보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난 이게 왜 생기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우리 기상캐스터가 전문가니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저희는 전문가니까 얘기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지만 훨씬 더 전문적인 분께 이야기를 듣는 얘기 게 못하는 거 아니고. 할 수 있지만 네, 네.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화 연결 누구 전화 연결돼 있어요? 해봤거든요. 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기석 선생님이세요? 네. 아니 우리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데. 그러네. 오늘 아니 나도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세상님 잘 못 뵈거든. 너무 바쁘셔가지고. 근데 나 오늘 방송 연결한다는 얘기 처음 듣는데. 어떻게 저희가 연결- 또 몰래 비밀 섭외를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자, 센터장님 잘 지내시죠? 네네. 센터장님 그 기상 예보의 전설이잖아요, 사실. 이쪽 그렇죠. 업계에 있는 분들은 우리 방기석 센터장님 다 아시겠지만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군에서 30년 동안 기상 예보를 했고요. 네. KU에 와서 6년째 일을 하고 있으니까 36년 정도 예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보를 잘 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의 예보의 전설이신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선생님 우리가 오늘 캐스터에서요 이 겨울철 가뭄하고 이 건조주의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뭄하고 건조주의보 이유가 나오는 이유가 뭐죠? 일단 이 가뭄이라는 것은 뭐 이제 여러 가지 기상학적 가뭄, 수문학적 가뭄, 경제적인 가뭄, 뭐 사회적인 가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동해안 지역의 가뭄은 기상학적 가뭄으로 봐야 되죠. 즉 강수량이 부족해 생긴 가뭄이거든요. 실제 이제 작년 여름서부터 이 지역으로는 비가 덜 내렸습니다. 장마도 늦게 시작을 했고 또 마른 장마가 계속됐거든요. 여기다가 가을에도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고 겨울에 들어서면서는 오히려 비가 훨씬 더 덜 내렸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 한 5%도 더 안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으로는 이제 원천적인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가뭄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건조특보가 발령된 것이죠. 그러니까 겨울 가뭄이 겨울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봄부터 좀, 여름부터 마른 장마 때부터 시작이 된 거군요. 네. 가을 거쳐서 겨울까지요. 그러면은 또 제가 되게 무서운 소식을 들었는데 올해는 봄이랑 여름에 대가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센터장님. 그런 얘기 있죠.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실제로 이제 올해 대가뭄이 올 것이라고 부경대학교 변희룡 교수가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어쨌든 이제 그분도 우리나라 이제 가뭄 전문가인데 일단 저 올해 대가뭄이 시작돼서 2025년에 장점을 찍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올 봄과 여름에는 대가뭄으로 이제 극심한 가뭄이 예상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예보 자료가 다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저희 KU에도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올해 그렇게 심각한 대가뭄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예측은 이제 서로 다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정말 대가뭄이 올 것에는 좀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뭐 대가뭄까지 온다 그러면 진짜 우리 국민들 사실 걱정도 많으신데. 그렇죠, 그렇죠. 예측이니까 대비는 해야 되겠는데 네. 가뭄 많았으면 좋겠네요. 그죠? 이번만큼은 저희 센터장님의 예보가 좀 맞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예보 잘 맞히시니까. 맞으시니까 가뭄 믿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하여튼 선생님 오늘 바쁘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가뭄하고 건조주의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겨울철은 정말 이 화재 얘기 많이 듣잖아요, 사실. 그렇죠. 겨울철 화재가 전체 화재의 한 4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특히 올해는 조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사실 사건들도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1월이 되자마자 뭐 의정부 화재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서울에도 큰 화재 발생했었죠. 시장에요. 그다음에 남양주에도 계속 연달아서 큰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1월에만 화재가 몇 건 발생했는지 혹시 아세요? 1월 동안만? 10건? 아니, 200건? 에이, 그래도 한 500건 정도는 났겠죠. 그 정도면. 아니에요. 2만여 건 발생했어요. 어머. 그렇게 많이 나요? 네. 1월 달에? 그래서 평균치를 해봤더니 네. 매년 1월에 4,300여 건의 불이 화재가 한 달 동안? 1월 동안만? 네. 이야. 30일 동안 4천 건이 넘는 불이 그럼 난다고요? 하루에 거의 100건이 넘게 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모르게 모두가 불이 조금 엄청나게 더 많이 그렇구나. 발생하네요. 하긴 뭐 이렇게 막 화재가 난 게 보도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쵸. 와, 정말 많네요. 우리 1년 동안에 1월이 제일 많이 불이 발생하나요? 아니에요. 더 많이 발생하는 달이 있는데 3월인데요. 3월이요? 3월이요? 네, 1월에는 4,300여 건 정도잖아요. 네. 3월에는 4,400여 건. 100건 더 늘어나요? 네, 발생한 걸로 통계치가 나왔고요. 2월이 이제 3등인데요. 네. 한 4,000여 건 정도. 기본적으로 4천 건 이상 불이 계속 1, 2, 3월에 네, 4천, 4천, 4천이 1, 2, 넘는 3월에만 거예요. 거의 10,000건이 넘는 불이. 근데 뭐 무조건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불이 다 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화재 발생 원인들이 있는데 어떤 순인지 한번 제가 랭킹을 조사를 해가지고 오, 이거 준비하셨구나. 갖고 왔습니다. 네. 화재가 발생하는 화재가 원인? 발생하는 네, 원인. 최근 5년간 1월 화재 원인을 순위별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야,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있고 네. 방화, 기계적 요인이 있고 정기적 요인이 굉장히 많은데 1위는 아니네요. 근데 정기적 요인이 아무래도 겨울철 난방기구 많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그 전기장판 우리 많이 사용하잖아요. 필수품이죠. 저도 그거 딱 켜놓고 누워있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접었다 폈다 하면서 피복이 벗겨져요. 그러면 가열되고 또 누전되면서 바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라텍스라고 해서 약간 폭신폭신한 거. 네, 그거 재개 같은 거. 네, 그거 쓰시는 분들 많은데 거기 불이 붙으면 정말 순식간에 그 유독가스와 함께 확 타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이 쓰면 안 돼요. 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는 게 그래요. 좋죠. 이렇게 전기장판처럼 그 난방 기구들이 사실 소비 전략이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렇죠. 그거를 콘센트 하나에다가 문어발식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네, 쓰다 맞아요. 보면은 보통 그러니까. 과열, 과부하 이런 것 저 그렇게 하는데 때문에 어떡하죠? 그리고요, 김치냉장고도 조심하셔야 돼요. 김치냉장고로 갑자기 왜 그러시네요? 겨울철에 네. 보통 김치냉장고 많이들 쓰시잖아요. 뭐 사실 집에 그렇죠. 다 하나씩 네, 있는데 네. 근데 이게 겨울철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얼마 전에 남양주 화재 사고 있었잖아요. 네. 그게 김치냉장고에서 스파크가 튀어서 그렇게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김치냉장고 10년 이상 됐다면 이게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는 전기적 요인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큰 것도 있네요. 아, 저 지금 가려놔서 아까부터 궁금했거든요. 듣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예요? 좀 맞춰보세요. 2,000 건. 뭐가 뭐가 될까요? 있을까요? 담배요. 담배. 불장난 아닌가? 불장난? 불장난. 아. 고기를 구워 먹다가 이렇게. 고기 기름이 튀어서. 자, 그러면 좀 열어주시죠. 뜯어볼까요? 네. 빠밤. 짜잔. 부주의? 이거 왠지 통합하는 거네요. 진짜 죄책감이 든다. 다 똑같아요. 네. 담배 꽁초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똑바로 안 담배 보거나 꽁초 네. 재터리에 꼭 이렇게 해야겠어요. 봐주세요. 부주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그럼 이게- 부주의가 담배 네. 꽁초 플러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방치된 불씨 같은 것들. 그쵸, 그쵸. 그러니까 불 저희가 피우다가. 조금만 네. 주의를 기울이면은 불이 날지 않을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1위를 차지했다는 게 참 속상하죠. 네, 사실 부주의라 그러니까 우리 안전 불감증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정말 우리가 부주의로 나는 화재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지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말처럼 굉장히 이 주의를 잘하면 그런 여러 가지 재산 피해 같은 걸 막을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네. 그럼 일단 먼저 우리가 화재에 대해 대처법 같은 것부터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화재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네. 누가 좀 명쾌하게. 화재 이렇게 막아. 아, 저게 불씨야, 불씨. 아니, 그거 어디서 얻었어요? 서방관 아저씨한테 뺏었구나. 네, 제가 뺏었어요. 불씨 빌려왔어요. 오늘 아침에 본인이 본인 다리에서 이야. 톡톡 만들더라고요. 정성이 대단한데. 그래서 앞에는 되게 귀여운데 뒤로 가면 약간 지저분해요. 앞에만 보셔야 돼요. 네, 일단 지금 제가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화재가 났을 때는 불이 난 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 같은 곳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재 경보 비상벨을 일단 눌러서 전 건물에 일단 화재 소식을 알리고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자세를 낮춰서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독가스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기어간다는 느낌으로 가는데 이때 좋은 게 이제 뭐
천이나 수건 같은 데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그렇죠. 입이나 코를 막으면 폐안으로 유독가스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저층에서 불이 났을 때 밑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면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하는데 네. 제가 여기서 바로 OX 퀴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이게 지금 현대에 끝나는 거예요? 치고 들어와. 그죠? 예고 없이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좋아요. 아니, 네. 내 마음속에도 예고 없이 확 들어왔잖아. 아, 조용해. 화재 대처법 들어갈게요. 네. 불이 났을 때 빠져나갈 때 계단보다 엘리베이터가 더 안전하다. OX. 엘리베이터가 더 아니, 안전하다고? 엘리베이터는 땡이죠. 아니지. 에이, OX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상식이죠.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 잠깐 이거 좀 기분 나쁘다. 아, 테스트 할 아니 거면 우리 다 배웠단 말이야. 화재 발생 시에는 엘리베이터 절대 타지 말라고. 네, 맞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좀 쉬워 질문. 뭐 밧줄이 좋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왜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냐면요. 네. 화재가 나면은 정전 사고가 발생하면 그렇죠. 그 층과 층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굴뚝처럼 생겨서 이쪽으로 유독가스가 모인대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끼면 유독가스 속에 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계단. 사실 위험한 게 화재가 났을 때 이렇게 데이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숨지는 것보다 화상사고보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지기 때문에 맞아요.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더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맞아요. 무조건 계단 이용하시고 네. 그럼 이번에는 쉽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어렵게 주관식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구나. 주관식. 만약에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네. 집에 불이 났을 때 옆집으로 뚫고 넘어갈 수 있는 땡땡땡땡땡이 있다. 이게 1992년 이후에 지어진 땡땡.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모두 다 있습니다. 배관가스관. 땡땡. 배관가스관. 비상 개구멍. 뭐 의미는 비슷한데요? 진짜? 네, 예. 정확한 명칭은요. 네. 경량 칸막이라는 것인데요. 경량 칸막이? 나 네, 처음 듣는데. 이게 되게 얇은 석고판으로 돼 있어서 뭐 발로 차거나 망치로 쉽게 부서진다고 해요. 보통 이게 옆집하고 벽이 붙어 있는 베란다나 아니면은 뭐 보일러실 같은 곳에 있다고 하는데 저 영화에서 봤어요. 그 숨바꼭질을 약간 이런 데로 해서 거기 맞아요. 그 옆집으로 이동하고 막 그랬던 네, 그 네, 근데 네. 되게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네네. 요즘 아파트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네, 게 다 아파트마다 있다는 얘기죠?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이 경량 칸막이를 모두 만들어 놓도록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으로. 네. 근데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아까 우리 대처법 알려줬으니까 이제 그러면 네. 화재 예방법? 네. 그럼 예방법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 매체에서 이미 많은 화재 예방법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3가지로 딱 심플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아까 언급을 했다시피 전열기구 있잖아요. 네. 매트 같은 네. 이런 전기 전열기구 매트. 사용에 좀 주의를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해야죠.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콘센트에 여러 개 꽂지 않는 것, 한정된 콘센트. 네, 전기 장판 이렇게 구겨서 보관하지 않는 것. 네. 네. 그러니까 뭐 다 썼다고 장롱에 그냥 이렇게 하면 안 한 번, 되겠다.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접어서 보관하는 건 좋지 안 않고요. 되고. 차라리 보관을 하실 거면 이렇게 둥그렇게 접히지 않게. 네. 둥글게 말아서 저도 이불처럼 계속 보관하시는 게 넣어놨거든요. 안 네, 돼요. 그게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또 피복이 벗겨진 전선 반드시 그건 해야죠. 네, 교체를 해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시로 가스 예방 점검을 하기. 그 점검을 수시로 해야 돼요? 이게 빗는 거 붓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소화기를 꼭 비치하기. 소화기. 소화기? 네, 여러분 다 이거 맞아. 소화기 집안에 비치해 두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소화기? 없어요. 소화기가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위력을 갖고 있다고 해요. 오, 조그만 게요? 대박. 그래서요, 초기 진압에 매우 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소화기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기 좀 전에 네. 이 소화기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어,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스프레이 소화기가 있고요. 네. 이산화탄소 소화기, 그리고 안전보호 덮개를 열고서 하는 투척 소화기가 있어요. 수류탄처럼. 종류가 여러 가지군요. 네, 그리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소화기는요, 분말 소화기라고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일단 가지고 와봤습니다. 힘도 좋습니다. 한 손으로 들어요. 한 손으로. 짜자잔 이렇게 맞아요. 가져와봤는데요. 보통 그게 많죠. 네,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네. 소화기잖아요. 그렇게 가격도 안 비쌌다면서요? 네, 만 원 중반대? 네, 그 정도. 다양하지만 되게 종류가 비쌀 줄 싼 것도 알았어요. 있다. 맞아, 이런 게 비싼 있는 줄 거죠. 알았는데. 네, 지금 이 소화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유류라든지 네. 뭐 각종 화재에 다 사용이 가능한 그런 소화기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 사용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 이 소화기에요, 안전핀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안전핀을 뽑아주시고요. 네.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바람을 등지고 서주시고요. 등지고. 네. 반대서 오면 호스를 분말이 날라. 불이 나오는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네.
여기 써있네, 움켜쥔다. 네, 그렇게 확 움켜주시면요, 이게 쫙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바닥을 빗자루 쓸듯이. 그렇죠. 물은 바닥이나 벽면 이런 데 있으니까 쓸듯이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아니, 보통 왜냐면 불에다 막 쏘거든요. 뭐 의미가 없는 맞아요. 거야. 네, 맞아요. 쓸듯이. 이 불의 근원을 다 긁어낸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그렇죠. 야. 네. 아, 귀엽다. 표현이 재밌네요. 근원을 긁어낸다는 생각으로.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소화기가 그 정도 유력도 있고 사실 불 끌 때 네. 굉장히 유용한 거기 때문에 어디다 잘 비치해 두는 것도 중요한데 네. 올바른 사용법을 꼭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어요. 뭐요? 이게요, 소화기가 오래되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맞아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제가 알아봤더니 저는 사고 났던 게 이게 가압식 종류가 있고 추가압식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여기 보면 이렇게 압력계가 있잖아요. 이게 손잡이에 달려있는 건 추가압식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생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조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신형이고 네. 옛날에 가압식 이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폭발하다고 하더라고요. 소화기가 폭발을 한 적도 네. 있고요. 아니, 네, 맞아요.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 위력이라고 하는데 진짜 폭발하면 큰 사고 날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신형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일자가 8년이 지나면 그것도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네. 8년이 지나간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를 해주는 게 좋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요, 이 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지시 압력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압력계가 가스가 지금 제대로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나 현주 씨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소화기를 어디다 뒀는지도 잘 몰랐었는데 소화기가 그렇게 유용하다는 걸 처음 알았고요. 또 사실 어디다 잘 대처해 두는 거, 비치해 두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부분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들이 좀 없어서 진짜 안전한 사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이 불조심 표어가 있습니다. 이 때론 익숙해서, 이 때론 당연해서 이 꺼진 불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주의가 이 화재 사고 원인의 1위였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신개념 날씨 토크쇼 캐스다!